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지 한의원에 가면 네.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뭐 이제 공황장애라고 일단 진단이 되면 그건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환자들이 와서 이제 불안 그리고 공황 발작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돼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네. 병원에서 약을 같이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신경과 약을 같이 네, 써라. 정신과에서 약을 같이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한방으로 치료하는 거는 아까 감기울체가 된 경우, 심장이 혈화한 경우, 대기하암증이 있는 경우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약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또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이 증상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 원인, 뭐 호르몬으로 보기도 하고 뇌의 어떤 구조적인 생물학적인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네. 약간의 유전적인 소인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한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제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약을 써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하암증이라는 치료와 침치료를 통해서 뭐 3개월,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치료하면서 증상들이 매월 이렇게 좋아지면 환자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따라와서 잘 치료하게 돼요. 네, 그렇게 치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평소 이제 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예방하고 고쳐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뭐 딱 왕도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면, 네네.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제 불편한 거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요. 자기가 발작인지 모르고 경험해요. 뭐 네네. 가끔 뭐 누구나 치과 가서 눈 덮었더니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제 뭐 이런 아는 경우. 후배는 그 MRI 찍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천정을 막 부실 네네. 듯이 맞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공포증으로 이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튼 공황 발작으로도 오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이제 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공황 발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다음에 그런 발작이 일어날까봐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예기 불안.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상황에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내가 온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증상이 생길까봐. 아까 공황장애라 그러셨죠. 예. 비행기 타면 꽂히셨나봐요. 제 무식함이 꽂히셨나봐요. 비행기 타면 불안증이 오는 사람은 비행기 타기 전에 타죠. 미리 막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예기 불안은 꼭 공황장애 환자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불안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성생활에도 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잘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또 안 될까봐. 그렇죠. 그런 것도 예기 불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또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네. 하는 우리가 이제 방법들이 아까 이제 뭐 양약 항울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 쓰는 양약요법, 그리고 한방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침도 같이 써요. 그런 네. 치료하는 방법,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불안감이 내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내가 불안하다면, 전혀 괜찮네라는 거를 경험하도록 계속 조금씩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람 많은 서점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온다 하면은 네. 거기를 계속 회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응 훈련을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네. 더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걸 해서 그게 일상화되고 평범화되고 내가 잊혀지도록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하는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호흡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과호흡 오는 환자들한테는 그리고 심박이 정해되는 빨리 뛰는 사람들한테는 운동 과호흡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숨 차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면. 달리기 하면 숨 차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죠. 네네. 건강한 심장과 건강한 폐는 달리기 할 때는 굉장히 과호흡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멈추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건강한 심장이에요. 네. 근데 공황장애는 우리가 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것은 교감신경이거든요. 네네. 곧바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멈추면 부교감이 강하게 정해서 억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심장이라는 거는 밖에 잘라서 밖에 내놓으면 150번 정도 뛰어요, 1분에. 근데 심장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60에서 80번 뛰잖아요. 그건 심장은 스스로 빨리 뛰려고 하는데 억제하는 부교감이라는 억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거 꺼내서 실험을 해봤나? 그거. 네.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네, 별걸 신기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심장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맥박수가 150회 과호흡을 해놓고 그걸 부교감이 강하게 작용해서 안정되는 거로 경험을 계속한다면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안정시키는 파워, 힘들이 훨씬 강해지겠죠. 사실 저도 조금 빈맥이 있어가지고 그 뛰는 거를 좀 자제하게 되는데 네. 좀 적당하게 약간 숨 차게 운동하는 거는 좋은 거네요. 네, 물론 심부전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강한 심장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호흡법이 복식 호흡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공황장애 환자들은 들이마시는 걸 더 많이 해요. 호가 안 돼요. 내쉬는 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많이 하냐면 숨을 참았다가 복식호흡에서 깊게 내쉬는 훈련을 평상시에도 복식호흡을 통해서 계속하면 호흡이 단련돼서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도 내가 똑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트레이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먹는 거는 뭐 없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참 질문. 아니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데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뭐 공황장애를 먹는 걸로 조절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 커피 이런 거 안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공황장애 있는 환자들이 우리 교감신경을 너무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제가 앞서 큰 문제가 뇌의 대기함증, 뇌의 어떤 탈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라는데 뇌가 탈진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기도 하지만 내가 뇌에 많은 에너지 영양 물질을 흡수하지 못해서도 오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장이 중요합니다. 장은 제2의 뇌고요. 네네.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해서 공황장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 그리고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이 풍부한 이 영양소들이 우리가 세로토닌, 가바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 환자가 가져야 되는 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네. 그런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것들이 좋은 음식법입니다. 네네. 공황장애 증상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